자, 영어 단어 학습하기 어렵죠? 단어 암기에는 어떠한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우선은 잘못된 방법부터 우선 소개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과학적인 이야기 몇 가지 한번 하도록 하죠. 처음 때는 시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잘못된 학습법. 첫 번째, 연상을 이용한 학습법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인에게, 자, 우리가 모국어가 국어잖아요. 근데 모국어를 영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어고 이제 한글을 배우는데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단어 암기를.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가르칠 건지 생각해 보세요. 수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것을 연상을 이용해서 한다면 한때 옛날 학원에서 유행했던 방법인데요. 실제로 이 방법 옛날에 유행했던 거고, 이것도 알지 존재한다고 하죠. 자, 수업 따라해봐요. 수업. 아, 발음 비슷하죠? 수업. 예, 수업이라는 단어 영어는 바꾸다 뜻이에요. 그럼 외국인이, 자, 이제부터 우리는 수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안 외워지지? 그러면 이 단어 같이 연상해봐. 수업. 단어가 비슷하죠? 발음이? 수업이라는 단어 알지 얘들아? 바꾸다 뜻이야.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면 인생이 바뀐다니까? 그래서 수업을 잘 들어야지. 아, 그래서 수업은 수업이구나 라고 연상을 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듣는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야 돼요. 정상적인 거라면. 만약에 이러고 나서 한 뭐 일주일 지나고 나서 너 수업이 뭔지 알아? 영어 한글말로? 그럼 알아. 수업. 수업. 바꾸다 뜻이니까 그게 공부 수업이라 뜻이잖아 라고 하면은 와 정말 효과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 단어 자체를 외우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언어는 이 단어를 수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연속된 단어가 1초도 안 돼서 따다다다 붙어 나오는데 잠깐만 수업 잠깐만 수업 이거 수업 바꾼다 뜻이지 그러니까 이건 수업이라 뜻이야 라고 할 시간을 주지 않죠. 그리고 우리의 장기 기억 속에도 이런 형식으로 암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업이라는 한글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정보가 바로 죄송합니다. 수업이라는 단어에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수업이라는 단어로 우선 가요. 이게 바꾸다 뜻이죠. 여기로 간 다음에 이 바꾸다 뜻에서 스토리 라인을 또 만들어야 돼요. 이게 수업, 바꾸다, 인생을 바꾼다. 인생이라는 단어 끄집어내고 수업이라 영어로 끄집어낸 다음에 수업이라는 한글로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우선 영어로 받아들이고 수업 전혀 관련이 없는 단어죠. 수업하고는 바꾸다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이것을 억지로 연결시켜서 얘를 끄집어내야 돼요. 한글을 한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한글을 관련 없는 단어인 클래스가 떠올라야 되는데 관련 없는 단어인 수업을 끄집어내서 클래스로 가야 되는 두 가지 경우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영어 학습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국어처럼 우리가 역사를 암기하듯이 역사 암기 과목 하듯이 그렇게 할 때는 도움이 돼요. 이거 역사 암기잖아요. 영어는 암기가 아니라니까요. 예? 수업이라는 단어를 이 뜻이 어떤 단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수업이나 전혀 관련 없는 단어를 끄집어내고 바로 클래스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되는데 수업이 그게 아니라 수업을 끄집어낸 다음에 인생을 바꾼다 뜻까지 스토리라니까 끄집어내서 이것을 끄집어내기 때문에 기억은 되지만 쓸모가 없어요. 영어 공부에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연상법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수업. 두 번째, 어원학습. 어원학습은 좀 필요해요. 근데 과도한 어원학습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말 같은 경우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사람들을 가르쳐요. 한국어를. 자 한글 가르칩니다. 산책, 산보, 등산. 이거 산자가 동시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정확히 한자로 본다면 한가로울 산자에 계획책, 보는 걸음보, 등은 오를 등에 산은 매산이야.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아시죠? 여러분들 느끼시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도 혹시 한글 배울 때 이렇게 배웠나요? 산책은 한가로울 산자의 계획책이야. 산보는 한가로울 산자의 걸음보야. 등산은 오를 등자의 매산이야 라고 배우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 산자 갖고 있는 느낌을 알아요. 사실은 저는 이 산책이나 산보 할 때 산이 떠올라요. 매산이 실제로는. 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산책까지 하면 산으로 갔거든요. 조그만 동네 뒤에 뒷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을 가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산책 산보라는 것은 산을 걷는다 뜻을 생각한 거예요. 등산과 비슷한 개념을 본 거죠. 물론 산책까지 해놓고 도시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라고 하진 않아요. 왜? 걷는다라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걷는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걷는다라는 게 산책, 산보, 등산엔 들어가 있었어요. 저의 개념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걸요. 누구한테 야 우리 산책 가자 해놓고 동네 산책 가다 산을 슬쩍 가요. 조그만 동네산 올라가요. 그렇다고 해서 왜 등산을 해? 라고 말은 안 하죠. 왜? 기본적으로 걷는다라는 마인드가 이 안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가로 산책 계획식자라고 암기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과도한 언어학습에 폐해인 걸 아시겠죠. 그것도 코미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수업이라고 했을 때 수업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되는데 그대로 갖고 오면 되는데 이거를 수업이랑 절대 관련 없는 단어와 연관시켜서 끄집어내는 발음만 비슷한 거죠. 끄집어내 가지고 같은 단어에서 다른 이 단어의 뜻을 억지로 끄집어내는 형태 코미디죠. 마찬가지로 과도한 언어학습도 코미디일 수밖에 없어요. 자, 영어는 그러면 어원이 없느냐? 물론 있죠. 이런 경우 있어요. 리뷰, 오버뷰, 프리뷰. 이 뷰란 말은 보다 뜻이기 때문에 다시 본다, 리뷰, 오버본, 넘겨본다. 그리고 보지 않고 넘어가는 거죠. 간과한다, 미리 본다, 프리뷰 이렇게 되거든요. 정확하게 100%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보다시피 이거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abstain, constrain, restrain. 물론 이 단어도 틀려요. 알자가 들어갔죠.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산보나 이 산책과 등산이 이 산자 같은 산자가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느낌상 뭔가 비슷하다는 걸 아는 것처럼 영어도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이렇게 100% 떨어지는 것들이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갖고 현혹을 하죠. 야 이렇게 팍 떨어진다고. 실제는 그러하지 않죠.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 필요가 있어요. 산보나 산책이나 등산이나 걷는다 뜻이란 것은 아는 것처럼. 자, abstain. 저는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같은 어원은 아니에요. 알자가 붙어 없는 같은 어원은 아닌데 뭔가 홀딩한다는 느낌을 줘요. 이 단어 뜻이 느낌이. 그래서 abstain은 얻다, 홀딩했다는 거죠. constrain은 뭔가 나가지 못하게 막는다 뜻금을. 그러니까 홀딩백 하는 거죠. 나가지 못하게 막는 거. restrain은 마찬가지로 홀딩하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게. 그래서 리가 백이니까 계속 뭔가 제재하거나 그렇죠? 압박하거나 그런 느낌을 줘. 제재하거나 이건 뭐 뭔가 금하거나 이런 느낌을 줘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그런 느낌을 줘요. 무슨 말이냐면 발음이 비슷하면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비슷한 의미를 갖는 경우, 의미는 아니겠죠. 느낌을 갖는 경우를 말할게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만들 필요가 있어요. 구태여 그 학습적으로 완벽한 어떠한 수학 공식처럼 암기하기보다는. 그래서 과도한 언어학습은 이것도 시간 낭비예요. 적절하게 우리가 산책, 산보, 등산에서 어느 정도 조금 산이 꼭 산에 우리 떠오르는 이미지 시뮬레이션 되는 산이 영상되듯이 뷰가 우리가 뷰가 좋단 말이 영상되듯이 스트레인이 뭔가 홀딩한 느낌, 뭔가 잡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든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원을 조금은 알 필요 있지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단어 뜻을 유추하는 데 쓰는 거 아니에요. 어원은 그냥 단어의 느낌이에요. 느낌을 전달한다가 더 맞을 것 같아요. 느낌 중요합니다. 언어에서는. 자,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수능, 토익, 회화, 빈출 단어 처음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단어 학습의 암기의 기본도 모르는 그런 책들이죠. 예를 들면 과학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발견된 사실로는 abstain처럼 뭔가 constrain처럼 비슷하죠. 비슷한 단어들, 이게 비슷한 발음이 나는 단어들, 이런 단어들의 뜻이 다르지만 이런 단어들을 함께 봤을 때 기억이 더 오래 가는 걸로 나와요. 물론 뜻이 헷갈릴 수는 있겠으나 기억에 더 오래 남는 걸로 나와요. 반면에 abstain이라고 나와놓고 그 뒤에 demonstration 나왔어요. demonstration 많이 쓰는 단어야. demonstration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이 단어와 이 단어는 전혀 비슷한 발음도 없고요. 어떠한 발음이나 스펠링이나 비슷한 게 거의 없어요. 이런 것들을 나열을 하면 우리 뇌는 기억을 잘 못하는 걸로 나왔어요. 그 단어 암기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나온 과학적인 사실로는 유창성이에요. 유창성. 유창성이라는 것은 바로 듣기에 해당해요. 듣기. 얼마나 자기가 들었을 때 abstain, constrain, restrain 했을 때 발음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알죠? 그 상태에서 이 뜻이 어떤 뜻인지를
순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단어 암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와요. 반면에 IQ와는 상관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생각하는 것처럼 빈출 단어 1000개 하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오거든요. obtain, 그 다음에 갑자기 demonstration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1000개를 쭉 나열하니까 암기가 될 것 같다라는 착각을 갖고 있잖아요. 이것만 알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함정이에요. 이것만 알면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것만 알기 위해서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단어들을 쭉 나열한 것은 암기해더라도 일주일에 다 까먹어요. 그래서 2회독하고 3회독하고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더라도 이런 건 도움이 됩니다. 1000단어 중에 한 900단어를 내가 알아요. 나머지 100단어 정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찾아서 아, 이 단어 내가 몰랐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영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전혀 단어 너무 모르는데 1000단어 막 닫고 암기하면은 첫 번째는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고 이거를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집에는 단어장만 쌓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단어장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게 바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피한 거를 또 고통을 가하는 거죠. 내가 게을러서 하고 자기를 억압하면서 하는 게 바로 이런 단어장들이에요. 이런 단어장들은 기본도 모르는 그런 책들이죠. 이런 책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나 잘 팔립니다. 왜 잘 팔릴까요? 이것만 알면 되니까 뭐뭐만 알면 돼라는 우리가 그런 말 있죠. 이것만 먹으면 돼라는 옛날에 그 약장수들과 똑같은 거예요. 약장수 기법이죠. 이것만 알면 돼. 딱 이거. 뭐뭐만 알면 돼. 이거들은 대부분 약장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언어는 뭐뭐만 알면 되는 건 없어요. 굉장히 말씀드린 대로 어원으로 안 되는 것들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constraint과 restraint과 abstain이 보면 어원적으로 같은 단어가 아닌데도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 발음이 비슷하면.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그냥 이것만 알면 되라는 방법들은 다 비교할 필요가 있죠. 결국에는 단어를 암기하는 데 있어서는 유창성 결국에 듣기와 독해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단어가 많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좀 쉬운 것부터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너무 쉬워가지고 아는 단어가 너무 많아. 그러면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항상 너무 쉬운 것부터 들어가는 건 저는 오히려 문제가 있다. 너무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적절한 수준을 알아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어휘학습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영어에서 거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한 어휘학습이에요. 정확한 어휘학습. 그냥 어휘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확한 어휘학습. 영어 리딩도 정확한 리딩, 정확한 리스닝이 필요해요. 정확하다는 리스닝은 절대 문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내가 리딩을 한다면 이건 정확한 문법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한때 옛날 학원에서 유행했던 강의를 했을 때 여기 어디에 문법적으로 분석하면서 해석하지 않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도 한글 할 때 이러하듯이 이걸 분석하면서 한때는 부사고 옛날은 뭐야? 학원에서 옛날이니까 릴이니까 형용사인가 이거? 꾸며주는 건가? 이렇게 하지 않죠. 그냥 알아요.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리스닝도 당연한 거죠. 그렇게 정확한 리딩과 리스닝이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는 어휘가 가장 중요한데요. 결국 정확한 리딩과 리스닝도 어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근데 이것을 하지 말란 겁니다. 바로 연상법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비효율적인 뭐냐 반대가 된다. 과도한 언어학습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기출 단어 이런 거 좋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많은 단어를 알고 있고 내가 모르는 단어 체크해 본다는 의미에서는 그냥 어느 정도 활용의 의미는 있다. 그거보다는 역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어휘는 꾸준히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데 역시 어원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인정합니다. 어느 정도라고 했습니다. 어원만 강의하는 거 문제 있어요. 그거는 어느 정도만 하시면 돼요. 충분히 여러분이 뭐 구글 같은 데 검색하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알잖아요. 이 뜻을 알고 이 뜻이 어떻게 나왔을까 정도만 그냥 재미삼아, 그러니까 어원은 재미삼아 본다면 돼요. 재미삼아. 그리고 너의 느낌, 여러분들의 느낌을 그대로 도입해가지고 나름대로 해석해도 돼요. 구태여 뭐 학문적으로 이게 정확하게 이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하시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어휘가 되는 겁니다. 제가 산을 걷는 걸로 착각한 것처럼 그래도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었거든요. 의미 파악에도 문제는 별로 없었죠.